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F&B 그룹 본사 앞에서 윤아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6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드디어 얻은 정규직이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개발팀 사무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들이었죠.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아린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는 금세 끊어졌습니다. 할인의 이력서에 적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옆자리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요즘 고졸도 뽑나 보네. 회사 방침이 바뀐 건가? 할인은 모른 척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첫 회의 시간, 할인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개발본부 오상무가 프로젝트 브리핑을 시작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중간 할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리즘 최적화 부분에서 신입사원분이시죠? 오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기본기부터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사나 정리 업무부터 시작하시죠. 할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신입이라도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주호 대리였습니다. 31살의 그는 팀에서 가장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오상무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주호 대리, 업무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죠. 회의가 끝나고 할인은 정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괜찮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어요. 다음에 또 말씀해 보세요. 정주호의 따뜻한 말투에 할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첫날부터 받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인에게는 복사, 정리, 심부름만 맡겨졌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실제 개발 업무에 참여했지만 할인만은 예외였죠. 점심시간에도 할인은 혼자 먹었습니다.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는 동안 귓가로 들려오는 대화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졸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신기해. 실력이 있나? 할인은 젓가락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할인을 멀리서 지켜보는 정주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인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잡무만 맡고 있었지만 틈틈이 개발팀의 업무를 관찰했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거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할인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리할 서류가 산더미였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프로젝트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부분에서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죠.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할인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할인이었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집에서 밤새 공부하며 쌓아온 실력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용기를 내어 정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리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어제 발견한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정주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맞네요. 어떻게 이걸 찾아냈죠? 그냥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한데요?
할인이 당황하는 사이 정주호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이대로 진행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뻔했죠. 할인 씨, 혹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나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온 알고리즘 수정안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해결책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방법이네요. 상무님께 보고드려야겠어요. 하지만 오상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호 대리, 신입이 뭘 안다고 이런 걸 들고 와요? 검증도 안 된 아이디어를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라면 우리 팀의 베테랑들이 벌써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결국 할인의 제안은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할인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봤고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할인 씨,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독학으로 그냥 재미있어서 공부했어요. 재미있어서라고요? 이 정도 실력을 혼자 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할인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주호는 처음으로 할인의 진짜 실력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신입사원이 단순히 고졸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죠. 그때 정주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혹시 같이 커피 한잔 해도 될까요? 정주호는 할인 맞은편에 앉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무님 반응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신입이니까.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는 누가 냈든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주호의 진심 어린 말에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정주호가 처음이었거든요. 대리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졸이라고.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할인 씨는 정말 실력이 있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해야 했는데 그때부터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서 이 정도까지 밤마다 온라인 강의 듣고 책 사서 보고 정말 좋아해서 했어요. 정주호는 할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할인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정말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할인이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에서 시스템 오류가 생겼죠. 개발팀은 밤새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주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상무에게 할인의 해결책을 다시 제안한 것입니다. 상무님, 지난번에 할인 씨가 제안했던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아직도 그 얘기예요? 지금 급한 상황인데 검증도 안 된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오상무는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계속 도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주호 대리,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만약 이 방법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주호의 단호한 대답에 오상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이 잘못되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인은 긴장했습니다. 정주호가 자신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해결책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할인 씨, 정말 괜찮은 거죠? 네, 대리님, 제가 수없이 테스트해 봤어요. 드디어 할인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깔끔하게 해결되었고 성능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개발팀 전체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상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고졸 신입이 베테랑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할인은 조금씩 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할인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상무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할인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지쳐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누군가 조용히 할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할인이 눈을 떠보니 정주호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셨네요. 감기 걸릴까봐 담요 가져다 덮어드렸어요. 고마워요. 대리님 몇 시예요? 새벽 2시 반이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할인은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정주호의 얼굴이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대리님은 왜 아직 안 가세요? 제가 맡은 부분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할인 씨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할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회사에 더 오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주호는 할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조용한 후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할인 씨,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정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인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학력이나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대리님 아니었으면 저 아마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라니요? 회사 다니는 거요. 매일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할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서러움과 외로움을 정주호에게 털어놓았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정주호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동료 이상의 무언가였죠.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정주호와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인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내부 조사한다고 해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할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얼마 후 감사실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개발팀 전체 업무 기록을 점검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개발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감사팀은 컴퓨터 로그 기록부터 프로젝트 문서들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감사팀장이 오상무를 불렀습니다. 상무님,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최근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개발 기록을 보니까 실제 작업자와 보고서상의 작업자가 다르네요. 오상무는 당황했습니다. 할인의 작업을 다른 직원 이름으로 보고한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게 팀워크의 결과라서 아니에요. 로그 기록을 보면 실제 코딩은 윤아린 씨가 혼자 다 했더군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김대리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팀장은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할인의 컴퓨터에서 작업한 시간, 파일 생성 기록, 수정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과 가로채기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상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인이 혼자서 핵심 알고리즘을 완성했고 오상무가 이를 다른 사람의 성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고졸 신입이 베테랑들도 못한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임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오상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인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신입사원이 정말 혼자 힘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혹시 외부 자료를 베낀 건 아닐까요? 감사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이런 고급 알고리즘을 혼자 개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베낀 거예요. 오상무의 말에 사무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죠. 의심스러운 눈빛들이었습니다. 할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심받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혼자 만들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오상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증명이라뇨? 코드의 원리부터 설계 과정까지 다 설명해 보세요. 정말 본인이 만든 거라면 가능하겠죠?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부터 최적화 과정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하지만 오상무는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건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지금 당장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실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죠. 할인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할인은 새로운 데이터 정렬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효율성이 30%나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결과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실력을 가진 분이 왜 지금까지 묻혀 있었죠?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원진들까지 할인의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상무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오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애가 우리 회사 최고 개발자들보다 뛰어나다고요? 하지만 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른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결과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오상무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 신입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넣었어요. 이건 명백한 보안 위반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죠. 모든 시선이 회의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명환 회장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4살의 회장은 평소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일이 드물었죠. 회장님, 오상무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친구는 내 손녀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손녀라고요? 한 임원이 되물었습니다. 윤아린, 내 딸의 딸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힘들게 자랐죠. 오상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혀온 신입사원이 회장의 손녀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본인이 원했거든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입사시켰죠. 최 회장은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할인이 할아버지에게 부탁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특별 대우하지 말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에서 급히 불렀던 것입니다. 할인은 회의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의 작은 목소리에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아,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될 것 같구나.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대로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외손녀입니다. 오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혈육이었다니요. 하지만 할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가 만든 코드나 제가 노력한 시간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윤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최 회장은 손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자란 할인이 자랑스러웠죠. 할인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구나. 회장의 중얼거림에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오상무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손녀를 괴롭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할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상무님, 최 회장이 오상무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학력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인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오상무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인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더 커졌죠. 회의가 끝난 후 할인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 다행인지 걱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정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대리님도 알고 계셨죠? 제가 누군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정주호는 할인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혹시 실망하셨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망이라뇨?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니까. 정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요? 회장 손녀라는 걸 숨기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있으면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할인은 정주호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역시 정주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궁금했어요. 정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뭐가요? 할인 씨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요. 정말 독학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럼 의심하신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됐는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할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대리님, 앞으로도 저를 똑같이 대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내가 어떤 집안인지는 오늘 알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인은 정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죠.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들이 올라왔습니다.
할인의 정체가 알려진 후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어색해하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었죠. 할인 씨, 정말 놀랐어요. 회장님 손녀셨다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인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상무가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할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무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네요. 오상무의 사과에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상무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더군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오상무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는 오상무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성과 가로채기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무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할인은 이제 정식으로 개발팀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장 손녀라는 타이틀 때문에 받는 관심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할인 씨, 새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주시겠어요?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실력으로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회장님께서도 잠깐요. 할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문에 주시는 기회라면 사양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회를 마다할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실력 때문에. 그럼 다른 조건으로 평가해 주세요. 제가 회장 손녀라는 사실을 빼고요. 할인의 당당한 모습에 본부장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인의 실력만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결과는 역시 합격이었죠. 좋습니다. 윤할인 대리의 실력으로 프로젝트 리더를 맡겨드리겠습니다. 할인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방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말이죠. 한 달 후 할인이 이끄는 팀의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인 큰 행사였습니다. 할인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이 50% 향상되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할인을 정주호가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대리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죠. 발표회장 뒤편에서 최 회장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힘이 아닌 실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옆에 있던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할인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그날 저녁 할인과 정주호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확신했어요. 할인 씨라면 할 수 있다고. 그때 대리님이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건 할인 씨 자신의 의지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 더 어려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파트너 정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파트너 할인도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졸 신입사원 윤할인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정체나 편견은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과 노력,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죠.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말이죠. 이제는 당당한 개발자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